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매출 향상을 위한 홍보 및 PR 전략 교육과정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셀러비전 대표 이미연입니다. 3강에서 우리가 유통 콜라보라는 거를 살펴봤었죠. 이제는 호텔이 밀키트 시장에 뛰어들 정도로 근간에 기사를 보니까 조선호텔 밀키트가 한 달에 2만여 개를 판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 호텔은 그냥 단순히 숙박을 하는 장소도 아니고 단순히 먹으러 가는 식음료의 장소도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컨텐츠가 콜라보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내 매출 극대화를 위한 라인업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사실 예전 같았으면 호텔이 과연 밀키트 시장이라는 그것을 SNS로 이렇게 판매하는 과연 누가 고민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다채롭게 시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매출 극대화의 라인업 순서도 바뀌어야 되고 그 방법 또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는 정말 유튜버가 차를 파는 시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텔이 밀키트를 파는 시대고 또 서비스와 커머스와 컨텐츠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과연 내 브랜드의 또 내 서비스의 라인업이 어떤 순서와 방법을 통해서 가야 하나. 어떻게 보면 아까 유통 콜라보 또는 유통 채널의 진입 전략과도 되게 맞물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서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 제품을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 파일을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제품 하나에 국한되게 그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되게 여러 갈래의 그림을 그릴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야놀자 같은 업체 있죠. 우리는 모두 숙박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숙박을 하는 IT 업체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야놀자는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 있는 이제 이런 계열사들이 건설도 있고요. 골프도 있고요. 리조트도 있고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호텔 숙박만 하는 곳은 아닌 거예요. 야놀자는. 이제 명실상부 어떤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과연 어느 계열사들로 이어갈지가 더 주목이 되고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배달의 민족이 수혜를 보기도 하지만 되게 많은 것들을 바꿔놓은 시장을 개척하기도 했는데요.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던 것을 온라인 상점으로 되게 스무스하게 옮겨왔죠. 그렇지만 그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는 오프라인에 있는 상점을 단순 온라인으로만 또는 모바일로만 옮겨왔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중에 이제 로봇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 근간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곳들 중에서 주차장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주차장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 오히려 대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제품이 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브랜드 라인업과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를 일단 읽으셔야 돼요. 지금 환경은 어떤 상태인지, 사람들은 어떤 매체를 많이 이용하는지, 사람들은 자주 상점에 가는 건지, 모바일을 보는 시간은 얼마인지, 그럼 내 제품은 어떤 식의 라인업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이를테면 워터파크라고 쳐보자고요. 그럼 워터파크는 거기 수영장에 들어가는 인원만 예전에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부가적 요소로는 뭐가 있을까요? 수영복 엄청 잘 팔립니다. 지금은 이제 수영장에 많이 못 가게 되니까 워터파크들이 어떠한 것들을 진행하냐면 수중 마스크, 수중 코로나 대비 마스크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마스크 만들 줄 우리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어져 있는 다른 것들이 워터파크, 그 다음은 숙박, 그 다음은 체험, 그 다음은 어떤 트레킹 요소 되게 등등등등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서 지금의 시대적인 문화를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에 있는 환경을 읽어가면서 그 트렌드에 발 맞춰서 내 거를 라인업 시켜 나가야 돼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환경을 먼저 읽어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내가 투입할 수 있는 비용, 또 시간, 그리고 쏟을 수 있는 인력 등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창업자라면 사실 우리가 1부터 10까지, 심지어 1부터 100까지 다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고 어떤 팀을 꾸려서 이 라인업을 할 것이고 또 나는 어느 분야까지 라인업을 할 것인지는 굉장히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야놀자 같은 경우는 횡으로 이제 큰 사업들을 굵직굵직하게 뻗쳐나갔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했던 타월 같은 상품들은 카테고리 하나에서 리빙 상품으로 계속 시켜서 나갈 수 있겠죠.
가장 큰 예시로는 아마 락앤락 같은 곳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락앤락이 밀폐용기 시장을 굉장히 석권하면서 주방용품에 대해서 펼쳐나갔죠. 주방용품 다음에는 생활용품으로 펼쳐나갔고요. 지금은 주방과 생활에 뭐 없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브랜드로 굉장히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죠. 처음에는 밀폐용기 하나였지만 그 브랜드 라인업에 대해서 주방 생활용품에까지 전반에 뻗치기에는 여러 가지 고민과 전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 또는 시간, 나는 그럼 월에 이런 인풋에 대한 비용을 또는 인력 비용을 아니면 마케팅 비용을 얼마 정도를 쓸 수 있지? 내가 가용이 얼마 정도 가능하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세워보셔야 되고요. 또 기간에 대한 설정은 내가 제품을 만들었다부터가 요입당이 아니라 미리 플랜을 정하셔야 돼요. 제품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들을 굉장히 크게 또는 한 카테고리 안에서 작게 정하셨다 하더라도 그 분야를 나는 언제부터 어디까지 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것을 검증하고 또 검증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내고 아니면 또 검증과 유통 채널에 투입시키는 시간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 기간을 설정을 하시고요. 거기에 안착이 된 시기에 그 다음 라인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안착이 되지 않았더라도 동시다발로 나는 진행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네이버, 카카오 우리가 너무나 사실 IT 업체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네이버나 카카오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처음에 네트워킹으로 시작을 했지만 TV, 카카오 TV라는 거를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죠. 카카오 대리운전, 택시 아저씨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지만 어쨌든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운전 이런 부분들이 완전 색다른 시장에서 라인업을 해나가면서 자리를 이미 너무 굳건히 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창업자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상황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용 내가 쏟을 수 있는 팀원의 인력이나 아니면 뭐 그들의 경험, 그다음에 그들의 노하우, 자산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효율을 정하셔야 됩니다. 근근에 가장 재미있었던 창업자분 중에 한 분은 임원분이셨대요. 해외 마케팅 회사의 임원분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를 물어보셨냐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의 3가지 중에 내가 제일 처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였어요. 근데 결은 다 똑같았어요. 뭔가 누구한테 자문을 해주고 싶고 교육을 해주고 싶고 그것으로 네트워킹을 해주고 싶었는데 첫 번째 키는 유튜브로 시작하고 싶다였고요. 두 번째 키는 내가 VIP 존을 만들어서 VIP들에게만 이 회원권처럼 열어주고 강의를 하거나 자문을 해주고 싶다였고 세 번째는 본인이 진행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자문을 하거나 비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토대로 조금 더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매개체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싶다였어요. 내용은 이제 부동산과 경제에 관한 거였고요.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먼저 다 파악을 해보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해왔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입 전략을 다 연결돼 있으니 그 진입 전략을 정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하려면 팀을 꾸리셔야 되는데 그 팀을 꾸리기 위한 인원, 시간,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자산 등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시기를 한번 정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값이 나오더라고요.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는지, 또 어떤 BM 모델을 나는 만들어내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템도 반드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전략을 세우셔서 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내시는 그런 라인업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4강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내 제품 하나만으로도, 내 서비스 하나만으로도 브랜드를 라인업 시키기가 굉장히 쉽진 않은데 그것을 그 다음 라인업을 생각하라는 것 자체가 이게 당장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큰 바운더리 안에서 내 제품과 내 서비스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 시기가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조금 더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세팅해 나가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꼭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바운더리를 정하신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한번 정해보시고 플랜도 짜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4강을 마치겠고요. 5강에서는 이런 사업화를 통해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리스크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그것에 대해 조금 면밀히 살펴보고 함께 챙겨가시는 그런 강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강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5강에서 그런 리스크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